지금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인이가 맨 그 전에 성우랑 둘이 만났을 때 바다 살다 보니 바다에 되게 간지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단하게 사는 인이에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누고 글쎄요, 뭐 계속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그들의 삶의 패턴에 있어서는 또 뭐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영원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 둘에게 잠시의 어떤 시간을 좀 선사해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랑밖에 남몰라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죠. 가사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가사 한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보다는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어떤 톤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결말로서도 상당히 당시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네, 이쪽에.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떨리는데요. 일단 저 박해일 배우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팬인데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질문은요, 아까 여기 나오실 때 25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지금 제 나이보다 더 훨씬 더 어리신 거니까요. 본인의 뭐 과거 모습 아까 뭐 보신 소감 얘기하셨지만 한 번 더 아까 좀 어떠신지 한 번 더 궁금하고요. 본인의 과거 연기를 보신 거니까요. 그거랑 그 다음에 연기 어쨌든 쭉 해오시면서 초심자일 때와 지금 약간 노련해지셨을 때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지, 그리고 혹시 촬영하면서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에피소드 먼저 얘기 드리자면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음악하는 밴드 선배한테 내드는 장면이 있는데 유일한 액션씬인데 다들 그 매력 멤버들이 그 액션에 대해서 되게 갈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몰래 자꾸 그 모니터 뒤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나와야 된다. 이게 배우로서 굉장히 여기서 잘 찍혀야만 배우로서 굉장히 주목받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하다가 저는 이렇게 액션 합이 안 맞아서 어쨌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훈장을 하나 여기 잘 찢어지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때 바로 서울에 병원 가서 다시 꼬매가지고 마저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도 첫 작업에서 느꼈던 것 같고 초심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작품에서 가장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내 주변 사람 같고 되게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감정을 굉장히 진하게, 그것도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감정을 탁 스며들게 하는, 되게 저는 유승래 감독님의 아주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작품에 참여해서 일단 너무 영광스럽지만 그것이 아까 그 성인 캐릭터 한 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또 행복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관객분들한테도 물어보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저한테도 계속 그렇게 자조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가끔 떠올려집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좀 받아볼까요? 잠깐 뒤로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 앞에만 몰려 있어가지고요. 저쪽 뒤는 아니고 가운데.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예전에 감독님한테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는 학생이고요. 네, 대학교 때 영화가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 못하게 한다. 네, 보내셨기
감독님한테 답장도 오고 되게 감사한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감독님을 뵈야겠다 이 생각으로 여기 왔는데 사실 영화가 이런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현준이 왜 보내셨습니까? 영상. 그런데 영화가 요즘에 떨려가 있어요. 떨리는데 저한테 연예인 같은 분이랑 영화가 제가 요즘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과 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주인공이 수철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그리고 행복하니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감독님이 그렇게 그런 장면을 넣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넣으셨는지 그리고 좀 고민하고 있는 현실과 꿈의 괴리에 대해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청년에게 조언 같은 거 해주고 싶으신 게 있는지 혹시 방금 뭐 헬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관객들이 대사로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 중에서는 그 주인공이 이제 뭐 벌거벗고 기타를 치는 뭐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대사로 기억하는 건 아마 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행복하니 이거가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우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음악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음악을 놓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성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성우도 그 뭐라고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의 음악을 한다라고 해서 뭐 비참하거나 너무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보여지기를 바라진 않았어요. 삶이라는 거는 언제나 항상 그렇게 뭐 꿈처럼 사는 사람과 또 현실 뭐 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일정 부분 꿈과 현실이,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채로 우리 대부분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은 또 이상과 가까운 시간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은 또 뭐 너무 먼 시간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 뭐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불행해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행복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삶은 지속된다라는 그래서 성우가 그래도 끝까지 다른 인물들하고 다르게 그 뭔가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인생의 자신의 진정성이라든지 뭐 정직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품격, 그런 것들을 그런 현실 속에서도 꼭 잃지 않고 유지해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제 음악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중에 음악이 실제로 여러 장르의 음악이 있고, 그 중에 굉장히 고급한 취향의 음악에서부터 가장 좀 그런 서민적인 정서 또는 이 주변인의 정서가 가장 짙게 묻어나는 그런 음악들까지 장르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는 음악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길게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전체 영화를 구성을 할 때, 이야기를 구성할 때 그 음악이 차지하는 역할이 보통은 그냥 뭐 배경 BGM이라고 하죠. 배경으로 쓰인다거나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 영화는 많이 끌고 나가는 기능을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영화의 어떤 테마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 이야기나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구성적인 측면에서 미리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또 음악 감독님과의 협업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 영화에서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밴드를 꿈꿨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정말 퀄리티 높은 그런 밴드 음악이나 뭐 그런 음악들도 있고 뭐 락 음악이나 아니면 486 제가 이제 뭐 김현식 노래 같은 그러니까 성우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할 때는 좀 약간 그런 노래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들은 이제 뭐 또 클럽에서 하는 어떤 댄스 음악 같은 것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악도 이제 말하자면 전자음악이나 유승범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여러 명의 밴드들이 모여서 어떤 공통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서 정말 기계가 그런 것들을 대체하고 비디오 세대로 대체하는 그런 어떤 밴드의 쇠락이나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뭐 음악이 생활 속에서 변해가는 모습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카메라 워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쭉 빠져서 이제 엔드까지 가는 게 첫 장면 카메라 워크하고 엔드가 똑같거든요. 그런 구조를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유로파 음악이 굉장히 그래도 고급스러운 밴드 음악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랑밖에 안 몰라가 뭐 저급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어떤 통속적인 그런 생활에 밀착된 그런 장르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거죠. 네, 질문 한두 가지만 더 객석에서 받아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손 대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됐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연출을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별한 대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급 조절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굉장히 좋았지만 연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출을 감독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걸 중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자화자찬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사실은 오늘 보면서도 또 여전히 그러니까 뭐 마음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편집의 흐름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눈에 쭉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장편 두 번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새삼 또 통렬하게 느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다라고 하면 좀 부족하고 좀 투박한 부분이 있어도 아까 현 씨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진정성 있게 현실을 뭐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과장하지 않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음악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와 함께 관객들에게 좀 그래도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좋은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거였고 뭐 연출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많이 드셨는데 자, 한 분만 여기 오랫동안 드셨습니다. 네, 저는 2001년에도 영화를 봤고 이번에도 봤는데 영화 속에 이렇게 잔잔히 스며드는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화는 제가 그때 6살이었는데요. 지금은 24살이 돼서 그래서 네, 그 아들이 이 영화를 신청해 줘가지고 그래서 같이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뜻 있는 시간으로 더 기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진애 감독님이나 박해일 배우나 그다음에 지금 장면 인도해 주는 분들한테 감사하고요. 저는 그 질문은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오래 하다가 명퇴를 했는데 그래서 더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감독님이랑 그다음 배우 두 분 다 듣고 싶은 답인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는지 그때 품었던 이상이 어땠는지 예, 그게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의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던 과거를 저희가 엿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머 감독님 어떡해. 약간 몸개그 같이. 제가 고등학교가 너무 오래전이라.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를 순탄하게 졸업을 못하고 고3 때 저는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뭐 막 일탈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대학을 뭐 그때만 해도 대학 진학이 다 학교의 모든 교육의 지도의 목표인데 대학을 거의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고3 초에 월말고사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기초가 떨어지니까 뭐 공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애초에는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요즘 말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내 진도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학교를 그만뒀으나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계속 놀고 먹고 그때만 해도 뭔가 영화 감독이 된다든지 어떤 꿈이 없었을 시절이어가지고 뭐 계속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놀고 먹었어요. 놀고 먹으니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찐살이 아직까지 정말 안 빠지고 있는데 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평생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또 집에 돈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 나이가 들면은 뭔가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대학을 들어갔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는 꿈을 대학교 3학년 때 만나게 됐어요. 프랑스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돼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꿈을 찾아서 사실 꿈을 이룬 건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고3 때 학교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중퇴자의 삶이라는 건 정말 메인스트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것이 저한테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전히 구계자의 시선에서 아웃사이더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더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많이 보게 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꼭 실패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른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한때 교사 선생님이셨다고 하니까 쟤는 진짜 커서 뭐가 될까 걱정하는 그런 학생들도 솔직히 있으셨었잖아요. 그런 부류였고요. 저는 그래서 두드러지게 드러낼 만한 어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좀 말썽을 많이 끼쳐드렸고 그렇습니다. 말썽꾸러기였고요. 그런데 공부는 물론 잘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건 그때 한때 후배 시절에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잘하든 못